프란체스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만 지으며 머뭇거리면서 어색하게 병을 약간 들어 보였다. 이상한 낯선 사람, 꽃다발, 향수, 맥주, 그리고 늦여름의 어느 무더운 월요일의 건배.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벗어난 것들이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어느 8월 오후에 심한 갈증을 느꼈지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맥주를 발명한 겁니다. 맥주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갈증은 해소되었지요. 그는 카메라를 손질하다가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보석 세공용 드라이버로 카메라 제일 위에 나사를 쬐었다. 잠깐 밭에 나가야 해요. 곧 돌아오겠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프란체스카는 고개를 젓고 그의 앞을 지나 걸어 나갔다. 그녀는 그의 눈길이 자기 뒷모습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도 내내 그가 쳐다볼지가 궁금했다. 그녀의 생각이 옳았다. 킹케이드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다가 다시 시선을 그녀에게로 옮겼다. 그녀의 몸매를 보면서 그는 그녀가 지성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낄 수 있을 다른 점들이 궁금해졌다. 킹케이드는 프란체스카에게 빨려들었고 그런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이제 밭에는 그늘이 드리웠다. 프란체스카는 흰 에나멜이 벗겨진 펜을 들고 움직였다. 그녀는 당근과 파슬리, 파스닙과 양파, 순물을 땄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로버트 킹케이드는 다시 배낭을 싸고 있었다. 말끔하고 정확한 솜씨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음이 분명했다. 킹케이드는 이미 맥주병을 비우고 다시 2병을 꺼내 놓았다. 그녀의 병에는 아직 술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도 프란체스카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마시던 병에 술을 다 마신 후 빈 병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가 물었다. 현관에 있는 수박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밖에 있는 양동이에서 감자도 몇 개 가져오시고요. 그가 너무나 가뿐하게 움직여서 프란체스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킹케이드는 겨드랑이에는 수박을 끼고 양손에는 감자를 들고 돌아왔다.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유령 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킹케이드는 가져온 것을 그녀가 야채를 씻고 있는
개수통 옆의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의자로 돌아가 앉자마자 카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여기 얼마 동안이나 계실 거예요? 프란체스카는 씻고 있는 야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별로 바쁘지 않을 때이긴 해요. 다리 사진 마감이 아직 3주일이나 남아있어서요. 사진을 제대로 찍을 때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주일쯤 걸리겠죠. 어디서 머무르시죠? 시내에 숙소를 정하셨어요? 네, 방이 몇 개 있는 작은 곳이죠. 모텔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체크인 했습니다. 아직 짐도 풀지 않았죠. 하숙을 치는 칼슨 부인네 집을 제외하면 머무를 만한 곳은 거기뿐이에요. 하지만 식당은 실망스러울 거예요. 특히 선생님 같은 식습관을 가지신 분에게는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웠죠. 매해 이맘때면 그다지 형편이 나쁘진 않아요. 상점이나 길가의 노점에서 신선한 야채를 살 수 있으니까요. 빵이랑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사면 거의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대를 받으니 좋군요. 감사드립니다. 프란체스카는 카운터 위로 팔을 뻗어서 소형 라디오를 켰다. 다이얼이 2개뿐인 라디오에는 천을 씌운 스피커가 달려 있었다. 시간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날씨는 내 옆구리에 있다네. 기타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프란체스카는 볼륨을 낮췄다. 제가 야채 다지기에는 선수인데요. 그가 돕겠다는 제의를 했다. 좋아요. 저기 도마가 있고 칼은 그 아래 오른쪽 서랍에 있어요. 제가 스튜를 만들 테니까 야채를 준비해 주세요. 킹케이드는 그녀와 60cm쯤 떨어진 곳에 서서 시선을 내리깔고 당근과 순무, 파스닙, 양파를 자르고 다졌다. 프란체스카는 감자를 벗기면서도 낯선 남자와 너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감자 껍질을 벗기는 데에도 약간의 감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기타를 칠 줄 아세요? 트럭에서 기타 케이스를 봤어요. 약간 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죠. 그 이상은 아니고요. 아내는 포크송이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던 초창기 때 가수였는데 제게 기타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프란체스카는 아내란 말에 약간 몸이 굳었다. 맙소사, 그녀는 몰랐다. 그에게도 결혼할 권리가 있었지만 어쩐지 결혼과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킹케이드가 결혼한 상태인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제가 몇 달씩
촬영 여행으로 집을 비울 때면 견디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녀를 비난하진 않아요. 9년 전에 떠나갔죠. 헤어진 지 1년 후에 이혼했고요. 우리에게는 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혼이 복잡하지 않았죠. 그녀가 기타 한 대를 가져가고 싸구려는 내게 남겨주었지요. 그분 소식을 듣나요? 아니요, 전혀. 그가 말한 것은 그뿐이었다. 프란체스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기적이게도 기분이 더 나아졌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런저런 식으로 신경을 쓰게 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킹케이드가 입을 열었다. 이탈리아에 2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폴리오.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북부에서 포강을 따라 촬영하며 지냈지요. 그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시칠리 촬영을 위해서였고요. 프란체스카는 감자를 벗기며 잠시 이탈리아 생각을 했다. 로버트 킹케이드가 곁에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구름이 서쪽에서 솟아올라 태양 틈으로 들어가자 빗줄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는 개수통 위로 난 창문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신비스런 광선이군요. 달력회사에서 혹할 만한 그림인데요. 종교 잡지에서도 그렇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재미있게 들리네요. 프란체스카가 말했다. 그녀는 계속 중립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를 느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을 아주 좋아해요. 길도 좋고 사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진을 만든다고 표현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진은 찍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스냅 사진을 찍는 아마추어와 사진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프로의 차이가 그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 다리 촬영을 끝내면 부인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사진이 나올 겁니다. 렌즈를 선택하고 카메라 각도나 일반적인 구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조화로 내 나름대로의 장면을 만들게 될 겁니다. 사물을 주어지는 대로 찍지는 않습니다. 뭔가 내 개인적인 의식이 정신이 반영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요. 이미지에서 식구를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내셔널지는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서 요구를 하죠. 하지만 제가 언제나 편집자의 취향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바로 괴로운 점이 그 부분이죠. 어떤 사진을 넣고 어떤 사진을 빼느냐는 그들이 결정하지만요. 그들은 독자들의 취향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따금씩은 그들이 좀 더 시야를 넓혀 주었으면 하고 바라죠.
그쪽에 그런 말을 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술 행위를 통해 밥을 먹고 사는 데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시장, 대형 시장만 생각하죠. 그리고 시장은 평균의 기호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집니다. 많은 수가 거기에 속하니까요. 바로 리얼리티를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은 대단한 구속입니다. 잡지사에서는 게재하지 않는 사진을 돌려주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개인 파일을 만들기는 하죠. 어떤 때는 다른 잡지사에서 한두 장 사가기도 하지요. 제가 가본 곳에 대해 기사도 쓰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좋아하는 것보다 약간 더 대담한 사진을 싣기도 하죠. 앞으로 언젠가 예술로 생계수단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추어리즘의 미덕이라는 에세이를 만들 예정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열정을 죽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바깥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안정을 원하고 잡지나 제조회사들은 그들에게 안정을 주지요. 동질성을 안겨주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주고 결코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